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던 주동자 김기만을 학생에게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직장인 학교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묵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불의의 불복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4번의 수업밖에 없는 피고들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정신과 치료비는 원고와 피고 측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임신한 학생이 등교할 경우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원고 김희지를 향한 부당한 대우, 직간접적인 비난, 강압적인 자퇴 권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임신으로 인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고로 인해 학교와 학급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인부의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의지가 계속 학교에 다닌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서 충분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범한 여학생들처럼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등부 민사 모의 재판 네 번째 팀입니다. 대원 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차례대로 일렬로 가서 쭉 서볼까요? 준비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인사하고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시작. 작품이라면 언제까 꽃을 피운다. 활짝. 자, 이제 자리 정위치에서 경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여자고등학교 지도교사 김국현입니다. 저희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지난 4월 38개 모둠 148명이 참가하는 교내 대회를 거쳐서 5개의 모둠을 선정했습니다. 그 5개의 모둠 중에서 모의재판 동아리 2팀이 형사 부분에 진출을 했고 모의재판 5팀이 현재 민사 부분에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이 대회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지도교사를 하면서 크게 2가지를 꼭 학생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회의 명칭에 맞게 꼭 우리 청소년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아라. 두 번째, 외부의 어떠한 법률적 조언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시나리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잘못된 지도교사의 고집에서 비롯된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민사재판은 학교에서 종종,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수면 아래에 많이 감춰져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걸 한번 드러내보자. 또 우리가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학교이기 때문에 사건 개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출연을 해주셔서요. 재밌는 영상이 됐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지야, 오빠 믿지? 오빠, 사랑해. 선생님, 저희 애가 어쩌다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 네. 너는 말이야, 어? 아유, 나도 하나님 신을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걸 왜 번복해요? 안 돼요. 아니 올해 우리 딸이 대학을 못 간다잖아요. 아니, 그게 왜 우리 탓이에요? 그쪽 선생들이 못 살게 굴어서 우리 애가 유산될 뻔했잖아요. 지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책임 지시라고. 이 관련 법규는 민법 750조와 민법 751조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주요 쟁점을 보시면 우선 이 재판은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원고의 학교 복귀가 이미 가능해졌다라는 전제 하에 별도의 민사재판, 손해배상 청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는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교육권을 더 보호해야 함에도 강압적으로 자퇴를 강요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한 자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강요에 의한 자퇴다. 따라서 이 자퇴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권을 보장하기로 했고, 인부가 등교할 경우에 미성숙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자칫 학교가 학생의 성 경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인부의 학업 중단이 오히려 주위의 부정적 시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면서 인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자퇴이며 이후 불이익을 알고 번복하는 것은, 이후에 알게 된 불이익을 알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번복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 가담 123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 막강한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진기 출석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소장을 제출하신 취지는 무엇입니까? 원고 김준중은 4월 초경 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불법인 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웠고 생명에 대한 죄의식이 생겨 출산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이 2018년 1월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 중인 원고 김희지에게는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일정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김준중은 학교로 찾아가 딸의 임신 사실을 밝히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냉담했고 학습 분위기 저해와 다른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며 등교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원고 김희지의 자퇴를 요구했고 계속 등교를 강행하자 어린 원고 김희지만을 따로 불러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자퇴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잦은 교무실 호출과 선생님들의 폭언,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원고 김준중과 김희지는 검정고시를 선택하겠다며 자퇴원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김희지의 자퇴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측의 강요를 이기지 못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퇴학 처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원고는 자퇴한 학생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시험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제적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2018년 대학 입학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자 학교 측에 자퇴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 측이 행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하신 답변서에 따른 변론의 취지를 진술하시겠습니까? 학교장인 피고 너만가는 4월 중순 학생의 임신 사실을 학년부장 교사에게 보고받은 후 여러 차례의 전체 교직원 회의와 학부모의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오랜 시간 고심하였습니다. 순결여고는 학교 법인 내에 중학교, 난고, 여고, 외고가 좁은 지리적 공간 속에 함께 있어서 임신한 학생이 등교할 경우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자칫 학교가 학생의 성 경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입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의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크게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신한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결국 인부와 태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만의 개인적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학교장인 피고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도 피고는 이 판단이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 결정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끝내 자퇴를 결정한 것은 원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의 선택으로 학교와 약속한 것을 번복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원고 김의지가 남학생과 저지른 행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임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학생의 신분으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제출할 증거나 신청하실 증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원고 김희재의 같은 반 친구인 나솔직, 학생 대표인 박 대표, 산부인과 주치의 왕최고를 증인으로 요청하며 산부인과 진료 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 신청과 증거 제출의 취지를 밝혀주십시오. 증인 나솔직은 원고 김희지가 자퇴를 강요받는 과정의 강압적인 상황과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심리적 괴로움을, 박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한 학생들의 객관적인 입장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피고 측도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피고 측에서는 담임교사 정사랑과 학부모의 회장 장희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의 취지를 밝혀주십시오. 증인 정사랑은 학교 내 교사들의 전반적인 입장을, 학부모의 회장 장희생은 원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본 재판에서 신청할 증인에 모두 동의합니까? 네. 더 이상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기일을 마치며 변론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서 2017년 6월 15일 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나솔직 박 대표 왕최고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 측 증인 정사랑 장희생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 왕최고가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선서문에 서명하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원고 김희재의 친구 나솔직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 나솔직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증인은 원고 김희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현재 같은 반 친구입니다. 원고가 증인에게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네, 그리고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알게 되어 무섭고 두려운데 학교에서는 자퇴마저 권유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도 자신도 대입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두려워했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지는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 신분의 감히 행동 똑바로 해라.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고도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 참 기가 찰 일이다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원고 김희지를 향한 부당한 대우, 직간접적인 비난, 강압적인 자퇴 권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과 주변 친구들은 원고가 임신 때문에 자퇴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 임신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퇴를 납득하는 친구도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납득한 친구들은 왜 납득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지의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쑥덕거리곤 했고 단체 활동을 할 때면 모두 시선이 우리 반에 집중되어 우리 또한 일지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가 자퇴한 후 학교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일지가 자퇴한 후 반에서도 더 이상 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증인은 선생님들께서 원고 김의지에게 폭언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나요? 일지를 통해 들은 것이고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반 수업에 들어가셔서 너희들도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다른 반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로 인해 학교와 학급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학교 측의 폭언 등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다소 과장한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증인에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그럼 증인은 원고 김희지의 자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입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자퇴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입시가 코앞이라 의지가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모두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부끄러울 것 없으니 당당하게 다녀라 등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현재 원고 김의지의 담임교사 정사랑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 정사랑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현재 증인은 이 학교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5년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순결여고 에서 지금까지 임신 때문에 자퇴를 한 학생이 있었나요? 네, 8년 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이 자퇴를 한 것은 순수한 본인의 의지였나요? 그렇죠. 물론 학교 측에서 먼저 권유를 하긴 했지만 그 학생이 저를 먼저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자기로 인해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자퇴를 하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인부의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자퇴를 찬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비교해서 선생님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증인이 학교장인 피고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저도 그 학생을 위해서 같은 선택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지가 너무 한치 앞만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란 선택을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 입장에서는 예비 엄마로서 당장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더 넓게 삶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당장은 자퇴를 하면 인생이 낙오자가 된 듯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다면 주위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받게 될 상처가 더 클 겁니다. 대학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니 자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수의 선생님들도 원고가 자신과 아이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퇴를 한다고 대학을 못 가나요? 자퇴를 한다고 삶의 낙오자가 되는 것일까요? 대학 진학이 조금 늦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인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게 진정 현명한 선택일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선생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5년간 교직 생활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항상 느끼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과 가능성들을 학생들에게서 발견하곤 합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고 김의지 자퇴 소식을 접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의지를 알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잠시 학교를 쉬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하셨어요. 15년간 교직에 계셨는데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변함이 없나요? 참 많이 다르죠. 요즘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전과 참 많이 다릅니다. 재판장님, 시대는 변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 신장되었으며 생각과 태도 역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과거의 잣대로 지금 학생들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주치의 왕최고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 왕최고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이 처음 원고 김희지를 진료했을 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임신 4주차였고 내년 1월 중순경이 분만 예정일이었습니다. 인부는 건강한 상태였고 수정란도 잘 착상되어 있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4월 20일 병원에 원고가 방문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통을 동반한 하혈이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환자는 임신으로 인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산기가 있어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스트레스가 유산을 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몸과 마음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걱정과 고민이 임산부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2007년 영국에서 스트레스가 임신 초기 유산의 유의미한 원인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통해서 피고의 지속적인 자퇴 권유와 선생님들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러한 증상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원래 처음 아이를 갖게 되면 정서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원고만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처음 아이를 가지게 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마 학생이 어린 나이다 보니 보다 강하게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삶에서 가장 큰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원고는 고3이란 위치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인부와는 좀 특별한 상황이니 보다 더 힘들 수 있겠지요. 어린 인부인 김의지는 입시를 앞둔 학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에 다른 많은 인부도 겪는 우울증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기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와 학교 측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학생회장 박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 박 대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이번 학교 측의 자퇴 조치에 대해 학생회 차원에서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렀나요? 처음에는 임신을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고 자퇴가 옳았다는 의견과 이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이니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고 임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학생의 의견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학생들의 생각은 기성세대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부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임신한 원고를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마주할 때 반응은 어떠했나요? 3, 3, 5 모일 때마다 의지에 대해 쑥덕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들이란 보통 남을 험담하거나 일을 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부정적인 얘기를 토해냈겠죠. 학생 대표가 일반 학생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시군요. 혹시 그 대화 분위기가 실제 학교의 분위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재판장님, 대표들 역시 학생의 일부일 뿐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학부모회 회장 장희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장희생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이번 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많은 학부모들이 대놓고 자퇴를 시키거나 휴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어떤 조치는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식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죠. 사실 엄마라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같은 의지를 보면 한없이 불쌍하게 여기다가도 결국은 자기 자식만 한 게 없죠.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원고가 계속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학업 분위기를 흐려서 다른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의지에게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학부모 대표로 나온 이상 사실만을 말해야겠지요. 저는, 아니 우리 학부모들은 의지가 계속 학교에 다닌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의지가 인부의 상태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서 학교에 다닌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줘야 할 선생님이 의지만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학생들이 현재 고3이라는 게 원고에게 자퇴를 권유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않나요? 고3이라는 시기는 의지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것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 1분 1초가 아깝게 지나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대학교 간판이 좌지우지되는 때이니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말했듯이 원고가 학업을 지속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금 이 시기는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원고가 계속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원고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학생의 교육권에 피해를 줄 수 없었던 피고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만일 딸이 현 시점에서 임신을 한다면 자퇴를 권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증인, 자녀로부터 김희재 학생으로 인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소리를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분명히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없이 오로지 추측만으로 김희재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는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의 최종 변론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의지에게 낙태를 권유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부모로서 의지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지해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딸이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범한 여학생들처럼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일반 성인들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김희지 학생으로 인해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많은 학생들의 학업과 올바른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결국 학생에게 자퇴를 권유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수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임산부인 김희지 학생이 학업을 병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신의 피해도 고려하였습니다. 김희지 학생의 일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서 충분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경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와 우리나라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로 추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임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게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 참다운 교육일까요? 이러한 학생들은 대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 중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면 원고 김희지는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엄마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들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임신한 학생에 대한 배려, 생명의 소중함, 선택과 책임에 대해 가르쳤다면 피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경험 조장 등의 악영향보다는 임신하는 과정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며 성의 사용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배우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고는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으로서 해당 학생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교육관을 고집하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김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인 1년 후에야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 측이 행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하십시오. 피고는 원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수백 명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신의 위치에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권유한 것입니다. 원고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자퇴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인부의 몸으로 학업을 지속했더라면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대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고3의 학업량으로 인해 원고의 미래는 더 불안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장은 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듯이 피고의 결정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가치관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김희진은 학업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학교장으로서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행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학교장으로서 다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특히 더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자퇴를 강요했기에 원고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학교가 인부를 내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행함으로써 심신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 임신 초기 학생에게 유산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점 또한 인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학교장이라는 지위를 가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750조, 동법 제751조에 의거 원고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합니다. 끝났나요? 네, 우리 고생한 친구들에게 네, 박수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발표팀 대원여고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어느 분께서 먼저 네, 말씀해 주실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잘 선택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제가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팀은 그런 그 법리적인 그런 뭐 구체적인 쟁점보다도 이 학교 안에서 학교 교사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생각, 학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까지 그런 생각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존재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전부 시나리오 숙지도가 아주 뛰어나고 모두 몰입해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고 그러면 많이 연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를 가지고 초실관 이렇게 해나갔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손해가 이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손해를 야기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이 손해를 가한 그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누가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을 해서 그 사실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지금 원고 대리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3명의 증인을 선택했는데 네. 이 3명 증인 말고 네.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사람이 없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가 이 시나리오에서 미리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요. 이 앞에 행정 소송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그 법원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자체 재판 하나로 좀 완결성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주제를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거 행정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학교가 사립학교일 테고죠. 공립학교인가? 그 행정소송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목표가 손해를 받는 거예요. 복학을 하는 건가요? 여기는 민사재판이니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학생 지위 확인 같은 그러니까 자퇴원을 제출한 것이 네. 그러니까 착오나 사기나 착오나 아까 강압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취소를 하거나 무효를 주장해서 학생 지위를 확인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이게 더 나은 원고를 위한 행위가 아닌가요? 저희는 이게 민사재판이다 보니까 그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걸 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시나리오에는 자퇴 처분 취소를 하는 거를 넣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민사재판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영역이라서 그 부분은 따로 빼놨었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위 확인의 소 이런 것들은 학생 지위 확인의 소 이런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최상의 해결책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단지 500만 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그거로 이렇게 우리 원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학생으로서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주는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잘 선택해서 아주 조리 있게 잘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보니까 이제 학교가 자퇴를 강요해서 그로 인해서 학생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이 지금 원고석에 보면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도 원고인가요? 저기 원고가 2명인데요. 네. 한 명은 임신을 한 학생 본인이고 한 분은 법정 대리인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인가요? 네, 어머니. 그러면 그 당사자 자퇴를 강요받은 당사자는 학교도 이제 못 다니게 되고 선생님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원고인 어머니는 어떤 이유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도 돈을 지금 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일단 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나온 의미가 크긴 하지만 일단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입장이니까 대학 입시나 그런 것이 더 걱정되어서 같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신적인 피해가 그럼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 대리인으로 출석한 것이라는 그런 취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을 다 드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네 번째 발표팀 우리 대원여고의 경연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모두 마치고요. 자, 우리 인사할 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민사 경연 발표팀 대원여고였고요. 원고가 앞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행위는 피고 현 대표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함으로써 기사들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운전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노출시키고 이런 것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설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따로 기간이나 시간을 한정해 놓지 않고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회사 직원들은 업무 중이 아닐 때에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편의성을 위해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려는 의도가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의 도입 동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